자, 어저께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 대통령 연설 후에 무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레기들하고, 그 기자회견. 가짜는 기자회견과 질문 문답을 했습니다. 역시나 더맨더머들 질문들밖에 없기는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25개의 질문을 받아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질문의 수준이 한심했어요. 어찌됐거나 거기 있는 내용들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문현답으로 나왔던 대통령의 대답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분간 진행이 돼서요. 역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최장 기록을 했습니다. 질문 25개를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계속 질문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능한 자주 만나겠다는 소통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경제, 연금과 관련해가지고 퇴직연금 주식연계 정부 강제 활용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금화는 선택 중 하나일 뿐 강제라든지 악화, 남용 없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사실 불안한 감이 없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기레기들이 그렇게 설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금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돈 없다고 국민들이 못하는 돈을 갖다가 슈킹하려고 그건 니네 정권에서 해온 짓거리고 응? 우리는 슈킹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주식 투자하는 국민연금 하나만 돌린 걸로 해갖고 지금 120조, 130조를 6개월 만에 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있는 돈을 다 그쪽으로 다 몰고 가려고 할 거 아니냐. 물론 일부 뭐 해외 주식 관련된 부분이나 환율 조정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금을 쓸 거다라는 이 섣불른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안 해도 충분하게 지금 환율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잡으려고 해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제시장에 지금 달러랑 엔화가 풀리면서 달러 약세장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환율대로 갑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이 지금 엔화 가치 떨어지고 있는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중국도 지금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중국이 2025년 동안 무역 흑자를 무려 1조 달러를 내버렸습니다. 흑자만 1조를 낸 거야. 어머! 중국 경제 화랑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사를 많이 해서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출입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수출로 그렇게 많은 이득을 봤다는 얘기는 중국이 무슨 마약을 팔아갖고 눈탱이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을 해 나가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현 입장에서 내수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내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채 안 돼요. 네. 응. 그만큼 거의 3분의 1로 내수의 어떤 움직이던 돈들이 멈춰버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국에 돈 있는 애들이 또는 서민들이 돈 안 풀고 그렇죠. 있어서 돈을 안 풀고 내수가 위축돼 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1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무역 흑자 때문에 중국의 환율이 역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 돈을 다른 데다 내보내서 써버리든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제 환율 시장 안에서 이 중국 위엔화의 가치가 확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수출을 하려고 하는 중국이 국제적 경쟁력을 잃음으로 인해 갖고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 1,800조 원을 어떻게든 써야 돼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한 내수를 끌어들이는 어떤 수입이라든지 또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광객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너 그쵸. 나가서 쓰고 와 하고 내쫓는 거거든요. 요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올 상반기 안에 지금 1조 달러에 누적돼 있는 흑자를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중국 경제도 초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할 수 있으려면 AI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첨단 산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한국의 기술력과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수혜도 내수 시장에 대한 확대나 또는 이와 관련된 환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달러를 더 팔아야 될 테니까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될 거니까 이것만으로 인해 갖고 국제사회화에서 환율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유리한 쪽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 상황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기획해 갖고 낸 게 아니거든. 이건 막 5대 산신이 천원을 몰아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도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 아이고, 어쨌겠어요. 되지 않아. 이게 산신들이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 이렇게 추구원을 안 해주죠. 지금 모든 운이 이 대한민국의 국군에 유리한 쪽으로만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환율 문제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다음 달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바로 저 하루 만에 지금 바로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야. 그게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달러와 엔화나 또 중국이 달러를 시중에다 막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는 운도 좋다 지금 대한민국은 뭐 요 방식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스타트업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상생 관련한 얘기죠. 스타트업 업 단계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이디어 단계 스타트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창업사관학교 아이디어 대회를 확대하고 취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상시 하시던 말씀 중에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신생업체들 투자를 했을 때 성공률이 60-70%가 넘는데요. 벤처 투자를 해줬는데 회사가 대부분 성공한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 말이 되나 그게?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우수하거나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험적인 투자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렇죠. 모험적인 건 아예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한 게 있으면 대기업이 홀랑 뺏어. 그러니까 벨놈들한테만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진짜 바닥에서 열심히 고생해갖고 뭐 만들어 왔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상태에서 대부분 인수되는 과정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대기업체한테 인수되는 과정으로 거기서 성장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끊어야 된다는 거야. 응? 송 작가님처럼 계속 실패하는 게 사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벤처 기업가의 정신이거든요. 네. 저는 가장 아까운 기업 중에 하나가 접는 유리 관련해 갖고 우리 이 폴드폰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원래 원소재가 플라스틱 소재인데 일본에 수출을 안 해갖고 못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접는 유리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업하고 같이 이 중국 진출 내지는 이 투자 확보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소식이 없어서 가보니까 갑자기 삼성이 그걸 700억 조 인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이 나중에 지금 폴드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이제는 접는 유리 기술을 전 세계에 팔 수 있게 됐거든. 문제는 그걸 개발했던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은 지금 다 쫓겨났다는 거야. 그 원래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벤처가 안 된다는 거지. 당연하죠. 물론 그분들이 공짜로 나온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받고 나오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사장님을 알지만 그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봤지만 그 과정에서 송 작가님은 정말 어떤
요만한 부스러기도 못 받아 처먹었다. 아, 열받아.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정부 생기고 나서 우리 재영이 형 같은 경우에 개인 자산이 30조로 3배 가까이 늘었더만.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어요, 지금. 원래도 최고 부자였지만 넘사벽에 주식 최고 부자가 되셨어. 심지어 엄마랑 동생한테 있는 주식까지도 전부 다 지금 양도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 탄탄대로로 가고 계세요. 제가 목적이 10조세인데 이미 제 라이벌이었던 이재용 씨는 30조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라이벌이래. 네, 점점 거리의 간극은 멀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토끼를 쫓아가는 거북이의 심정으로 반드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안 따라잡으면 됩니다. 목표를 왜 자꾸 이상한 쪽을 잡으세요? 아니 87, 8년도에 처음에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그때에선 그때는 내가 더 잘 나갔다니까. 그때에서 나오세요, 제발. 언제까지 그 시대에 머물러 사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북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저자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자. 난 이게 제일 통쾌했어. 언론에서 저자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자세로 한판 떠야 하냐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현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가 저자세인데 근데 난 이런 질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라고. 아니 국가 대 국가가 만나서 얘기하고 토의하자 그리고 달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야 무조건 내 말 들어 나 앞으로 너 반말할 거야 이게 고자세예요? 이게 외교의 자세입니까? 고자세로 하는 인간 누가 있어요? 트럼프밖에 더 있어? 사실. 그리고 어차피 무인기로 협박하고 온갖 걸로 이렇게 찔러도 못 본 척하고 지금 상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인 건데 아니 얘들이랑 지금 굳이 안 싸우겠다는 애를 멱살을 잡아서 얘랑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북한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 우리 발끝에도 못 오는 애들을 하고 굳이 싸워가지고 급이 되는 쪽하고 싸우면 싸웠지 급도 안 되는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지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자산이 핵폭탄이라고 하면 아니 그 핵무기 그리고 우리 다 암묵적으로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냥 몇푼 쥐어주고 그냥 우리가 사오면 되잖아. 아니 사올 필요도 없어. 아니 거기 놔두고 통일되면 우리 그럼 건데. 명의만 우리 걸로 하면 되잖아. 통일되면 우리 거야. 그리고 한판 뜨면은 경제 망한다. 그거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판 뜨면 그러니까. 쟤네들은 잃을 게 없지만 우리는 잃을 게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거 하니까 김민석 총리한테 했던 그 이상한 그 누구야? 자유대학 걔 질문 같잖아. 노동일보를 세금을 들여갖고 노동신문이야. 노동신문을 세금을 들여서 배포를 한다고. 거짓말 뉴스를. 그래놓고 네. 지네들끼리는 내가 아주 폐부를 찔르는 질문했다고. 김민석이 당황하더라고. 이러면서 지들끼리 또 그러니까 그 만족해 수준으로 하고 있어? 된다고. 기레기들이 질문을 하면 그 수준이라고. 그 수준. 네,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네 회사 들어가면, 김 기자, 질문 날카롭던데? 영웅됐어? 진짜 웃기지도 않아. 국민들은, 수준 떨어지게 왜 저런 질문이야? 이런 분위기인데,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진짜 그렇게 얘기해. 날카로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웅이야? 역시 기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부안과 뭐 갈등 사태를 가지고 또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신문에 나는 걸 딱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안수사권 대통령도 검토한다 그랬다 하고 검사들 중에 200명은 착하다. 딱 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전문을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제로 보안수사권을 안 주는 게 맞다라고 원칙을 대통령이 지정을 했어요. 원칙은 자기는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된다다. 다만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수한 여건, 예를 들어 뭐 시한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용이라든지 뭐 증거의 문제라든지 판단상 필요한 게 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거를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보완 수사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는 해놔야 잘못된 기소나 판단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매우 특이한 경우, 막 급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가상의 경우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을 찾아보라고 한 거지, 보완 수사권 자체를 줘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는 거야.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고 단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요거를 전제로. 그러니까 원칙은 안 하지만 뭔가 특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이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왕 한번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검사가 2,000명인데 그중에 일부 뭐 정치 검사를 하거나 이런 권력으로서 이걸 남용하는 사람들 많아봐야 10분의 1도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명 빼고는 다 착한 검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원칙을 말한 거예요. 근데 앞뒤 대가리는 다 잘라 먹어버리고, 봐라, 원래 대통령도 청와대에서부터 이렇게 보안수사권 관련한 거 허용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빠졌단 얘기야. 무슨 그리고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아니 잠깐만, 이해력이 그렇게 떨어져? 대통령이 얘기한 걸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왜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보안 수사권 인정했잖아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 대가리 총 맞았어? 두 갈씩으로 얘기했잖아. 일단 안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가 필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고 막 갑론을박을 하고 뭐 대통령이 뭐 의지가 없네, 뭐 믿었는데 뭐 민주당을 버리네, 어쩌네, 뭐 온갖 잡설들을 다 토해내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유사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혁하다 보면 점점 더 얘네들이 이거를 변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멍을 막으라는 의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얘기를 하고, 우리 진보계 안에서도 지금 와서 뭐 대통령이 변했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안 끌고 가면, 대통령이 가닥을 안 잡아주면 정청래라 싣고 김민석이라 싣고 지금 원내대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갑자기 하려니까. 원내대표라서 다 싫다 그럴 거 아니냐고. 한병도요?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반발했던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사조치 하려면 한다니까. 검찰이 앞에서 막 떠든다 그래서 너 당장에 그만둬라고 말하는 것도 시스템에서 어긋나는 거잖아. 정기 인사나 인사 개편이 있을 때마다 네가 그때 그렇게 개겼구나. 그러면 너는 그냥 그만두고 하기 싫은데 뭐 굳이 일하려고 하니? 라고 편하게 가서 연수원 가갖고 책이나 읽으면서 그만두든가 아니면 그냥 평검사로 나머지 연금 받을 때까지 앉았다 가든가 요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애들은 사실 잘라야 돼. 근데 봐주는 거잖아. 고맙다 생각하고 그냥 처박혀 있으세요. 또 이해운 장관 후보자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있어 보인다면서도 청문 과정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니, 저쪽 당에서 5번을
공천만 받았고 5번 줬어. 3번을 의원을 하셨다. 그때는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그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나는 이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안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니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다 니들 개인 캐비넷에서 나온 것들이잖아. 국짐당에서 갖고 있는 증거잖아. 국짐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같은 편이랑 같이 해놓고 이걸 죽이는 카드로 쓰면 나 그때 너랑 같이 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청문회를 까봐야 된다는 얘기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발언 때문에 장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 아니 우리 다 같은 거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거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 네. 그러니까 뭔 소리를 듣더라도 내 맘대로 해석하란다 이거예요? 아니 귓구멍을 좀 열고 들으라고. 그리고 진짜 청문회 좀 들어보자고요. 거기서 사람 죽인 것만큼이나 또는 뭐 수십억 해먹은 것만큼이나 끔찍한 뭐가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되잖아. 우린 도대체 이혜원이 뭘 잘못했는지 그래 우리 알고 싶다니까. 알고 싶다니까 구체적으로. 본인의 해명을 한번 들어는 봐야지 그래도. 네. 그리고 그 해명 과정 중에 얼마나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도 궁금하잖아.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되잖아. 네. 자, 그리고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신천지 통일과 관련해 갖고도 특정 정치 단체의 종교 단체의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강하게 비판하셨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검이고 자시고 필요 없이 이미 그 합수본이 하고 있는 수사 단계에서 오죽하면 이제 통일교 신천지끼리 교류했다라고 하는 체육대회까지 열면서 교류했다라고 하는 속보도 나왔고요. 100억은 이미 횡령을 헤쳐먹었고 2천억 넘는 횡령이 또 있었다는 게 오늘 속보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건 2부 순서에서 이어가긴 할 건데 그 돈이 다 정치권으로 갔을 것이다. 이거는 이 빼박인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거는 반란 행위와 같다. 이렇게 해서 뭐 특검 가기 전에 미리 수사하라고 했다 해서 지금 수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갖고도 뭐 지역 방송이나 중소제작비 지원 관련한 기사 나옵니다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일부 언론, 그러니까 종편 언론들이 검사 얘기만 나오면 다 검사 편만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겠냐. 공정성이 안 맞는 거죠. 공정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성 안 맞으면 퇴출시켜야죠. 허가 반납하고 그냥 퇴출시키면 됩니다. 사실은 종편은 시작할 때부터 특혜를 받고 시작한 것들이에요. 원래 거기에는 시작할 때부터 자격이 안 됐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도 광고 파는 것도 거의 다 특혜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사실은 회수해야 돼요. 그 정부한테 우호적인 말을 안 해주는데 왜 몇백억씩 들어갖고 그런 새끼들한테 정부 광고를 주냐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요 내용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언론개혁법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